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아침까지 이거를 영어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준비를 했었는데 아침에 여기 청주에서 이제 제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중에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아주 굿 뉴스로, 해피 뉴스로 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어쨌든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예 우리 외국 분들은 전부 나가신 것 같고요. 예, 한국 분들만 계신 것 같기, one person there. 원 프로페서에서 아무튼 그래서 한글로 그냥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교직 경력이 39년인데요. 그중에 27년은 충청북도 내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나머지 12년 동안을 교감 1년, 교장 2년 반, 그리고 나머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장학사, 영어교육 장학관, 영어교육 과장, 영어교육 과장이라는 건 없지만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영어교육하고 국제교육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12년 동안을 교육행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부장님 소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기에 충청북도 교육청의 국제교육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쭉 정리해 주신 말씀이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아까 소개한 내용 중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1985년도에 유네스코 학교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아마 지금도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85년도에 이게 그냥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개발 활동할 때도 그렇고 그 영어 회화반 이런 것만 자꾸 맡기고 그러기 때문에 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는 중에 유네스코 협동학교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거기 가입해서 그 활동을 좀 시도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굉장히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그거를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85년도에 알았는데 1994년도에 제가 청주 외국고등학교로 옮겨가면서 10년 후죠. 알게 된 이후 10년 후 유네스코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한 20년 좀 넘게 유네스코 학교 활동 또 더불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나 이런 쪽의 활동을 좀 돕기도 하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국제 워크숍이나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오히려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나눈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원고는 이런 식으로 코세타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가 하는 이런 얘기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대로 그런 내용을 좀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서론이 길어지면은 뒤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좀 잘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은퇴해 가지고 수업을 손 놓은 지가 이제 한 15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긴 했습니다만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선생님들 생각에도 들 것 같고, 저도 그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again.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이거 밑에 거를 안 누르고 옆에 거를 누르니까. 아니야, 제가 할게. 그거만 도와주시면 돼. 네. 자꾸 이거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됐어요. 오케이. 밑으로만.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최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코세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현장 교사 또는 현장 교육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어떤 거를 오늘 와서 발표를 해야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뭐 제가 영어 교육 이론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는데, 아까 최 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탑다운 형식으로 해서 그냥 교육부나 뭐 정부나 교육부 또는 심지어는 학계까지도 우리 현장의 교육은 이래야 합니다 뭐 하는 식의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뭐 굳이 말씀하신다면은 뭐 레커멘데이션이나 이런 거를 주시고, 거꾸로 현장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채널은 마땅치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좀 건의 삼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최근에 여기 어제 엊그제 와가지고 대학의 교수님들 많이 만나고 학회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그런 말씀을 비교적 기회만 있으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장 교육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988년 이후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굉장히 아주 심하게 많이 바뀌었죠. 아마 이 자리에는 1970년대에 영어 교사를 시작한 분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1977년에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2003년까지 현장에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977년, 80년 또는 90년 이때 교육 현장 상황을 아마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학교에 녹음기 하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을 향해서 그래머 트랜스레이션 메소드가 틀렸으니까 뭐 오디오 링구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정말 참 현장을 모르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이제 1988년 이후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듣기 테스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학 입학 시험에 또 듣기 능력 평가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해외 연수를 선생님들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원어민들도 뭐 잘 아시는 대로 에픽이라든지 또는 ETA라든지 뭐 아까 토크요,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 뭐 그렇죠. 이런 형식의 원어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교육부에서 영어 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 이래 가지고
2005년인가요?부터 시작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어민들을 학교에 배치하면서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들을 배치하고 2010년 이후에는 한국의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능력이 신장되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원어민 수를 줄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확대되죠. 왜냐하면 모든 중학교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게 화두가 돼가지고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지자체장들이 또 말하자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초등학교에도 원어민들을 무수히 많이 배치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서울시 통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서울시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충청북도 통계만 해도 최대 한 350명 정도까지 원어민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명 채 안 되는 그런 인원으로 줄어들었지만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여러분 아마 어떤 의미로는 좀 기억하기도 싫으실 수도 있는데 영어 체험 교실, 영어 전용 교실 또는 니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육 정책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까는 최 부장님도 사실은 저는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 담당자들은 교육부하고는 또는 정부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입장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그거는 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역시 현장 목소리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주로 받는 그게 이제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도 비슷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덕분에 그렇게 투자한 덕분에 또 학계에서 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 배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계의 권고안이라든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정말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의 말씀은 사실은 코세타도 그런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볼 때에 코세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겸해서 제안 삼아 가지고 정부와 또 학계, 대학에 계신 분들, 이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의 영어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어떻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쪽에 건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코세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코세타 전국 포럼이나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그래서 제가 코세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어차피 제가 코세타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선생님들도 사실은 코세타가 뭔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세타는 Korea Secondary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해가지고 줄임말로 코세타이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87년에 처음에 이 뜻을 모은 선생님들끼리 모셔가지고 각 지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31년이나 된 이런 역사를 가진 연구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상설연구회가요. 그 다음에 모든 선생님들, 중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장학사, 장학관
전임 말하니까 그 퇴임하신 분까지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회가 있고요. 물론 조금 어려움을 겪는 지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몇 개 이제 광역시의 지회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회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론적으로 17개 시도가 있고 지금 한 서너 개 지회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한 번은 워크숍, 한 번은 세미나 해가지고 겨울에는 1박 2일, 또 여름에는 2박 3일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2015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제 그 각 시도 지회에서 오신 분들 많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1000명 가까운 평균적으로 한 500명 정도의 영어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으셔가지고 제가 2013년에 충북에서 전국 그 포럼을 할 때에 충북지회 주최로 할 때 제가 그 충북 회장이었기 때문에 충북대학에서 했는데 그때 한 거의 800명 정도 선생님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2015년까지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조금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무튼 각 지회에서 한 명의 말하자면 대표 선생님이라고 그럴까요? 우수사례 발표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또 그 발표하신 분 중에 세 분을 우리 코세타 본부 물론 지회에서 주신 분담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은 세 분을 뽑아서 IATEFL이라고 영국에서 매년 있는 세계 영어교사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컨퍼런스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도 가셨고요. 내년에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미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3명 내지 5명 그러니까 우수 발표자 순위 따져가지고 물론 하게 됩니다만은 3명 내지 5명을 온라인 연수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최근에 제가 미 대사관에 영어교육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런 보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만나고 있는데 최근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3명 내지 5명 정도 온라인 연수를 받으신 분 중에 우수한 그런 성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열심히 받으신 선생님들을 또 뽑으셔가지고 미국 현지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전국에 정말 각 시도별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런 기회를 갖게 됐고 또 그거 아닌 측면으로 보면은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타시도로 발령을 받아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나게 된 선생님들을 그런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201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정부와 교육부와 우리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약간의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누리 예산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포럼은 각 시도 개최 지회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행사를 늘 치르고 했었는데 2015년에 그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불가피하게 2박 3일로 하던 그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하면서 여름 계획을 버리고 겨울에만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2018년에 2017년 1월에는 충남 덕산에서 충남지회의 주관으로 했고요. 이제 201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아마 1월 25일, 26일을 걸쳐 가지고 창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방법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좀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각 지회별로 물론 서울지회 지금 이것도 결국은 서울지회와 3개 학회가 연합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만은 각 시도지회에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특히 이제 2015 교육과정 연수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또 시도지회별로 연계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씩은 꼭 하게 되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23, 24 이때 이제 제주에서 또 제주지회는 하게 되고요. 또 강원도는 23일 날 강원지회에서 원주에서 리저널 포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그 지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고 아까 최 부장님 잠깐 말씀하신 그 진보교육감님들 이후에 대규모 어떤 세미나보다는 소그룹 학습 공동체 활동 비슷한 활동이 학습 축제라든지 뭐 이런 이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하고도 이제 그런 모습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그 특별한 어떤 주제를 내셔널 포럼 할 때 이제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그 주제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2006년부터 2013년까지를 한번 쭉 보시고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릴 2014년부터 보여드리는 주제를 보시면 뭔가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에 보니까 The Strategy of Enhancing Learners' Motivation for Learning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013년에 와서도 Creative Teaching Learning Strategies for Improving Practical English Proficienc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14년 보니까 갑자기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Nurturing Creative Global Citizens through Collaborative Learning. 또 2015년 아까 사정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 횟수로는 건너뛰었습니다만 뭐 그 한 번으로 줄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그 2016년 주제를 보니까 Enhancing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through 21st Century Competence-Based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이렇게 돼 있고 2017년도 다시 Developing Key Competence for the 21st Century Society by Stimulating Student-Centered Learning 2018년 지금 창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게 뭐 약간은 가주제입니다만 아마 확정 주제라고 보셔도 될 텐데 Cultivating Future Talent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rough Learning-Oriented Class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2014년까지 보시면 주로 언어 사기능, Linguistic Abilities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듣게 하고, 잘 말하게 하고, 잘 쓰게 하고, 잘 뭐 말하게 할까, 이런 사기능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하는 이야기를 2013년까지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조금씩 이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그 사기능을 열심히 익혔는데 도대체 그 익힌 사기능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거냐?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걸 뭐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뭐 컨텐트 베이스드 뭐 러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이후에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프로블럼 솔빙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아무튼 도대체 아이들에게 열심히 잘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건 도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럼 그 배운 도구를 가지고 뭘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마땅치가 않았죠. 그동안에. 이 주제로서.
그래서 2014년부터 약간 이제 그런 컨텐트 베이스드, 뭐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해가지고 아까 최 부장님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CLIL 한 거요. 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LIL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그 레퍼런스 쪽에서 또는 그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책 속에 나오는 처음 저는 그거를 보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배운 영어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제가 현장에서 2004년까지 제가 현장 영어 교사를 했는데 1987년도부터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85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찾았던 게 유네스코 학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은 도대체 뭘 써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 경우는 그때는 이 인터넷이 별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한 200명 제가 맡고 있던 학교의 학생들 200명 정도를 일일이 미국에 있는 세크라멘토 골든 스테이트 미들 스쿨인가요? 그 학교의 학생들과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서피스 메일로요. 이메일이 아니고 그래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200명분을 보내고 또 박스에 받아가지고 200명분을 받고 하는 그런 짓을 좀 했었는데요. 아무튼 써먹을 수 있는 영어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든지 또 뭐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든지 이런 소위 이제 국제사회의 이슈들이 아젠다들이 등장하면서 도대체 이 세계어가 된 영어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냐 도구라면 뭐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고 콜세타에서도 이런 주제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잘못됐네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조금 좀 안과적으로 텐데요. 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요. 도대체 뭘 가르칠 거냐 하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ESD 얘기도 나오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ESD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제가 그냥 얼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요즘 국제사회에서 ESD 얘기도 나오고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MDG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거 2015년까지 있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SDG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최근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죠. 선진국 MDG는 후진국의 문제를 가난을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면 선진국은 문제가 없는 거냐 이렇게 해서 개발 목표가 조금 바뀌죠. 2016년부터 SDG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17개 목표로 바뀌고 그중에 이제 4번의 교육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이야기가 아젠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반기문 총장님께서 그 직전에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제피라는 걸 발표하게 되고 그 속에 포스터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2013년 인천 국제교육 포럼에서 정식 아젠다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GCED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불과 이틀 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그 화면을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요. 이틀 전에 인천이 아니고 서울 그 신림동에 있는 아태교육원 근처에 호텔에서 셰라톤 호텔에서 GCED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은 항상 평일이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교육관계 회의였고
극히 일부 선생님들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불만이죠. 왜냐하면 정작 들어야 될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분들은 선생님인데 선생님들은 구조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그건데요. 도대체 뭘 가르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거 하는 가운데 GCD 글로벌 이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엊그제 제가 그 국제회의에 갔다가 독일에서 오신 GCD 그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분석하는 그 연구가를 만나가지고 연구자를 만나서 이야기 들은 것인데,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 개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일정 출판사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브리티시 카운슬에서 나온 SDG를 도대체 교실에서, 특히 영어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있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노력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거를 현장 중심으로 고민하는 그런 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2017년에 각 시도의 대표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보다는 대학에 계신 분들께서 현장 선생님들이 이런 것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퍼스펙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제시해 주시면 그런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참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또 잘못했네요. 한 번만 더 봐주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또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엉뚱한 거 주셨어요. 오케이. 그냥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현장 선생님들의 말하자면 관심이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제안 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교육부 쪽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고 또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 또 교과서도 내용과 구조가 천편일률적이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제한된 시간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을 아주 영어를 잘 구사하는, 정말로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키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우리 최 부장님께서는 90몇 %가 영어를 TEE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끼리만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이 TEE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은 더 심하게 그렇지 않을까.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준비되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많은 저 정도의 많은 선생님들은 준비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고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정부 관계자 아무도 안 계신데 정부에 대고 하는 말이 좀 약간 우습습니다만, 제가 코세타 그 전국 포럼에도 교육부에서 후원만 하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 이거 문제 있다. 최소한도 한 명은 오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교육부에 들어가서도 여러 번 했는데, 아무튼 정부에서도 선생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정책을 더군다나 좀 바텀업 형식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충분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플래그십처럼 퍼스펙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학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이런 학회에 오면은 제가 늘 느끼는 생각인데, 발표는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 하시고 우리 현장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대학원생처럼 받아 적기에 바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현장에서 프랙티셔너로서 실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전문가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연구에 동참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이런 문제가 현안이 있으니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오센틱하고 오센틱 머티리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머티리얼은 오센틱인데 상황은 프랙티스 상황이죠. 리얼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뭐 이게 EFL로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잘 따져보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오센틱 머티리얼을 강조한다면 시츄에이션도 리얼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자유학기제 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영어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어로 발표하라고 그러면 괜히 마음 부담되고 하는 이런 것들, 최대한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좀 한다는 수준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 거니까 영어 구사력을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뒤에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쫓겨서 제가 급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학교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꼭 GCD, ESD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 경력 30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생각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3년 후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를 떠나죠. 중학교 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사회로 나가고 대학생이 되지만은, 근데 우리는 학교 바깥에 그 3년 동안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학교 바깥에서 수많은 그 이슈들이,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마찬가지고 글로벌 이슈 마찬가지고 수없이 논의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난리가 나 있는데 교실 안에서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3년 후에 고등학교로 가든 대학으로 가든 사회로 가든 이렇게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줘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 영어 선생님들한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GCD 관련, SDG 관련 그런 책자들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급하게 또 말씀드리는 가운데 조금 결례되게 말씀드린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